오늘 갖고 온 얘기가 하이제킹 얘기인데, 하이제킹이 왜 했냐면 제가 요즘에 셀러 포럼을 좀 들어가는데, 이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하고 그래 들어가다가 최근에 리스팅 되는 거 보면 하이제킹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 하이제킹은 이제 뭐 제품 하단에 들어가서 팔다가 이렇게 원래 주인이 약간 방심한 틈을 타서 자기가 바이박스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뭐 리스팅도 사진도 바꾸고 원래 주인이 이거를 뭐 다시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게 보통 하이제킹이었는데, 특별한 하이제킹을 한번 봐 가지고 이건 좀 천천히 봐야겠다 싶어서 하이제킹을 하는데, 일단 하이제킹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브랜드 없는 제품을 팔고 있는 리스팅에다가 그 브랜드를 아마존에다가 등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완전히 원셀러를 몰아내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 검색하는데 그런 건 잘 안 나오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본 게 있어서 하이제킹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여러 셀러들이 공격을 받아서 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셀러 포럼에 많이 남겨서 한번 꺼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팅 하이제킹이 뭐 잘 이게 RA 아니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우리 RA를 할 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제품으로, 그리고 그 브랜드가 잘 알려진 제품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내 상품을 좀 팔고, 음 뭐 특별히 그렇게 악의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이제킹은 정말 탈취 목적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제킹이 일어나는 게, 아마존이 카탈로그 방식의 이 제품 관리 체계를 책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 한 카탈로그에 같은 상품이라면 이거는 여러 명이 팔 수 있다. 뭐 그래서 우리 온라인 아비트라지도 되고 리테일 아비트라지도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최초 리스팅 주인이 있으면 그 밑에 뭐 두 번째 셀러, 세 번째 셀러, 네 번째 셀러 이렇게 붙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첫 번째 리스팅 주인이 리스팅 관리 권한을 많이 상실하고 그 외에 나중에 들어온 셀러들이 리스팅 관리 권한을 갖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하이제킹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리스팅의 뭐 사진, 그리고 디스크립션, 블랙 포인트, 그리고 브랜드 컨텐츠까지 다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이제킹이 일어나는 거는 정말 이 내 제품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이게 가짠지,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제일 인제 힘든 경우가 정말 내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들이 어떻게 나오는 상황, 이런 게 좀 힘들죠. 보통 이제 알리바바나 뭐 중국에서 제조 소싱한 제품 중에 화이트 레이블 제품들을 구매를 하셨으면 이제 공장에서 빼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셀러가 똑같은 공장에서 소싱을 받아다가 물건을 올렸을 때 뭐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데, 뒤에 가면서 어떻게 이게 내 제품과 같아지는지, 또 어떻게 이게 없앨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하이제킹이 왜 일어나냐면, 어 RA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이제 RA를 이제 하이제킹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주지 양지해 주시고, 이 리스팅 올라가는 게 간편하고, 그리고 많은 세일즈 볼륨이 일어나는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하이제커가 붙으면 바이박스를 돌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이제킹의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화초 키우는 LED 라이트가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15,000개 정도 팔린대요. 그래서 위에 거는 정글 스카우트 데이터고 밑에 거는 힐리움 10 데이터인데 물량이 굉장히 나가죠. 14,000개 나간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도 있고 이제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혼자 팔면 혼자 14,000개를 다 먹는 건데, 하이제커가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몇 명의 셀러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바이박스를 나눠 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물론 판매 뭐 리스팅의 주인, 뭐 브랜드, 아니면 별점, 뭐 리뷰 이런 수에 따라서 바이박스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이 이론적으로는 리스팅의 그 판매 조건이 비슷하다면 바이박스를 나눠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 볼륨 세일이 있는
리스팅 같은 경우에 여러 셀러가 붙으면 손쉽게 내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 다른 셀러가 만들어 놓은 리스팅에 올라탈 수 있는 거죠. 내가 기회를 잡으면 좋은데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예, 곤욕스러운 겁니다. 뭐 하이제킹 주인의 마음을 이제 타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제품이 이제 하이제킹이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제품은 이 매직 로즈라는 데서 지금 팔아요. 매직 로즈라는 데서 팔고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을 파는 두 번째, 세 번째에 파는 이 셀러들이 붙어 있고 반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존 창고에서 가격을 더 후려쳐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14,000개씩 나가는 거죠. 이게 얘를 자세히 보니까 어, 비슷한 제품들도 많고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 뭐 그렇게 막 브랜딩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이 카테고리에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를 보면 분명히 같은 제품인데 6명 셀러, 4명 셀러 뭐 이렇게 다달이 붙어 있죠. 물론 이 제품에 붙어 있는 이 셀러들이 정말 각각 다른 셀러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고 분명히 어떤 셀러들은 다수의 계정을 가지고 리스팅에 문제가 있거나 계정에 문제가 있으면 백업용으로 같은 제품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이럴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전부 하이제커라면 이제 굉장히 이제 곤욕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 아이신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8위예요. 볼륨도 엄청나게 팔리는 건 이가 1등이 14,000개 팔리는 건데 지금 8위가 이미지가 하나도 그 리스팅이 꽝인데 지금 8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데이터를 찾다가 이게 뭐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업데이트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이제킹이 왜 일어나는가? 이 제품 자체가 카피하기 쉬우면 뭐 내가 이 셀러가 A라는 셀러가 구할 수 있었으면 B라는 셀러도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알리바바나 아니면은 뭐 1688에서 물건을 소싱을 할 때 제조사에서 기본 MOQ 몇 개다. 근데 기본 MOQ가 넘어가면 뭐 패키지 만들어주고 로고도 박아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그냥 나 한 100개만 줘봐 시험 삼아서 팔아볼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경우는 나한테 그렇게 팔았으면 다른 셀러한테도 그렇게 팔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아마존에서 지금 33달러인데 이걸 알리바바로 들어가면 이제 9달러 정도에 살 수 있어요. 뭐 그러면 뭐 랜딩 코스트에서는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이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들어가서 1688에 들어가면 6달러에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품 비슷하고 같은 제품인데 33달러에 파는 거를 6달러에 소싱을 해서 내가 33달러에 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제킹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이제킹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는 방법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똑같은 제품을 하나 내는 게 하나가 있고 정말 확실히 같아야 되고 많은 하이제커들이 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할인 때 물건을 대량으로 사놨다가 할인을 엄청 할 때 가격이 올라가면 리스팅에서 되파는 이런 전략하는 것도 있고 특히나 브랜드 등록이나 뭐 특허, 상표 등록이 안 돼 있는 제품들을 이제 공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요즘에는 브랜드 제품들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 나도 하이제커 하고 싶으면 이게 원셀러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셀러인지를 살펴보셔서 이게 6명의 셀러가 있는 거면 이건 내가 좀 붙어도 되겠다. 우리 RA를 생각을 하면 RA 제품 집어넣을 때 한 개 셀러가 있는 경우는 피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명의 셀러가 있다면 그래 나도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셀러가 붙는 리스팅이 붙는다 이런 거고 그리고 하이제킹한 제품을 계속 살펴봐서 이게 제품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계속 관리해야 되고 얼핏 보면 셀러가 구매처럼 보이는 테스트 바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관리하고 제가 이거를 요렇게 얘기를 꺼낸 거는 하이제킹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반대로 하이제킹을 막으려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이렇게 요 얘기를 들고 왔어요. 자, 하이제킹을 피하려면 이제는 브랜드 등록은 이제 필수인 것 같고
그 제품 설명 페이지의 브랜드를 표기. 그러니까 사진에 우리 이미지 파일 7개, 8개 있는 그 사진에 내 제품이 어떤 브랜드라는 거를 명확히 표기를 하면 하이제커가 그 브랜드 이름 박아놓는 건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조사에서 만들어주는 디자인 패키징 요거는 좀 피하고 증거를 수집을 해서 아마존에 클레임을 건다 이게 있는데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좀 얘기가 좀 있어요. 분명히 이 제품은 하이제킹이 맞는 것 같은데 물건을 사보니까 비슷하거나 똑같다면 컴플레인을 걸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게 가짜라는 어 이게 이 제품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는 셀러 쪽에 있고 이 가품이라는 사실이 애매할 때 아마존은 이제 발을 빼니까 이게 내 제품을 내가 보호해야 하고 싶으면 꼭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을 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다음에 많은 셀러들이 소극적이라면 그 사이즈킹 하고 있는 셀러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이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너 내려라라고 하면 반응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판매 정지 명령, cease and desist letter를 보내면 또 여기에 이치를 으름장을 놓으면 겁을 먹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데 반대로 나는 내 제품 잘 팔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이상한 아무 변호사 이름으로 나한테 이 정지 명령을 받는 그런 가짜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 좀 조심해 주시고 재고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떨어지면 그 하이제커가 붙었을 때 원주인이 재고가 떨어지면 그 바이박스를 재고로 갖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셀러가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고가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다른 블로거에서 팁으로 재고가 떨어지는 시점에 하이제커가 붙어버릴 것 같으면 아예 이미지를 다 내려버려서 예, 리스팅 자체가 서프레션이 돼서 이 리스팅이 하이제커한테 옮겨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라는 방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하는 것보다 임시적으로 서프레션을 리스팅을 당하는 게 뭐 BSR 유지에 편하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뭐 그렇게 맞는지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블로그에서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가격 6가지 뭐 대응할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앞에 설명한 거랑 비슷하고 일단 하이제커가 붙으면 하이제커를 떨어뜨릴 때까지 이 리스팅에 대한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가격 경쟁이 들어가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잘 퇴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